김지은의 세상은 아기 하준의 탄생으로 인해 온통 행복의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침이면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햇살처럼 하준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부드러운 아기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남편 박준호는 자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세 식구의 보금자리는 완벽한 행복의 그림 같았다. 지은은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행복의 그림자 한쪽에는 늘 가시처럼 박혀있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지은과 준호의 오랜 반려견, 거대한 로트와일러 렉스였다. 렉스는 준호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온 친구이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전직 경찰견이었다. 날카로운 후각과 예민한 청각, 그리고 범인을 제압하는 강인한 힘까지 갖춘 렉스는 한때 준호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끔찍한 임무 중 사고를 겪은 뒤 렉스는 은퇴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렉스는 준호와 지은에게 한없이 순종적이고 다정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녀석은 갓난아기만 보면 맹렬히 으르렁거리는 습관이 있었다. 지은과 준호는 하준이 태어난 후 렉스의 이 습성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렉스는 하준이 울거나 지은이 하준을 안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때로는 하준의 아기 침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은은 렉스가 하준을 해칠까봐 늘 노심초사했고 렉스와 하준을 철저히 격리시켰다. 렉스는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렉스는 종종 하준의 아기 침대 주변을 맴돌며 침대 밑이나 벽의 특정 지점을 유난히 코로 킁킁거리거나 앞발로 긁어댔다. 때로는 하준의 낡은 애착 인형인 뭉치브를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녀석의 발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희미한 흔적을 남기곤 했다. 지은은 렉스가 아기에게 질투를 느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녀석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는 듯했다. 준호는 렉스가 경찰견 시절 미해결된 어린이 납치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을 기억했다. 렉스는 당시 임무 중 크게 다쳤고 그 후로 아이들에게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렉스의 목에 남아있는 희미한 X자 모양의 흉터를 볼 때마다 그 사건을 떠올렸다. 어느 날 밤 하준의 울음소리가 멋자 렉스가 조용히 아기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녀석은 한참 동안 침대 밑을 킁킁거리더니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입에 물고 나왔다. 렉스는 그 조각을 준호의 발치에 내려놓고 녀석의 눈으로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준호는 금속 조각을 집어들었다. 낡고 녹슬었지만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준호는 렉스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가져왔는지 의아했다. 그는 렉스가 단지 어디선가 주워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것이 단서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은은 렉스의 행동을 보며 마음을 졸였다. 녀석이 하준에게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녀는 렉스의 으르렁거림과 하준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가 혹시 렉스가 어떤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렉스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렉스의 눈빛은 지은의 걱정과는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를 수행하려는 듯한 강렬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가족의 행복 속에 드리워진 렉스의 그늘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을 품고 있었다. 하준의 울음소리가 멎자 렉스는 지은의 눈을 피한 채 아기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녀석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지은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지만 렉스의 발톱이 아기 침대 바닥을 긁는 소리는 묘한 규칙성을 띠고 있었다. 지은은 렉스의 행동이 단순한 질투나 충격 반응이 아님을 직감했다. 렉스는 마치 아기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파내려 하는 듯했다. 준호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 렉스를 어떻게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렉스의 과거, 즉 경찰견 시절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렉스는 임무 중 사고로 인해 은퇴했지만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렉스가 참여했던 마지막 사건은 유아 납치 사건이었는데 당시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아이의 행방도 묘연했다. 준호는 렉스가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아기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렉스의 행동이 그 미해결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지은은 하준의 아기 침대 밑에서 다시 한번 렉스가 남긴 흔적을 발견했다. 렉스는 이번에는 긁힌 자국 옆에 희미한 붉은색 물질을 묻혀놓았다. 그것은 피가 아닌 알 수 없는 끈적한 물질이었다. 그리고 녀석의 코로 침대 밑 깊숙한 곳을 킁킁거렸다. 지은은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싸늘한 냄새를 맡았다. 마치 오래된 먼지와 함께 어떤 섬뜩한 화학물질 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다. 지은은 직감했다. 렉스는 아기 침대 밑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은 하준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다. 준호와 지은은 더 이상 렉스의 행동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렉스가 하준의 아기 침대 밑에서 감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파헤쳐야만 했다. 그들의 행복했던 가정은 이제 어둠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과의 대면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하준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일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오랜 친구이자 유명한 동물행동 심리학 교수인 김민철 교수가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민철 교수는 렉스의 행동을 과거 트라우마로 인한 공격성이라고 진단하며 안락사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개라고 주장했다. 렉스처럼 과거에 상처를 입은 동물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갓난아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준이를 위해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민철 교수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렉스를 믿고 싶었지만 하준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렉스는 민철 교수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민철 교수는 렉스의 반응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렉스의 이상 행동을 기록하고 녀석의 과거 경찰견 시절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철 교수는 인물 대결 유형 B에 해당했다. 그는 렉스를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의 조사는 결국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할 터였다. 그날 밤 지은은 하준의 아기 침대 밑에서 다시 한번 렉스가 남긴 흔적을 발견했다. 렉스는 이번에는 긁힌 자국 옆에 희미한 붉은색 물질을 묻혀놓았다. 그것은 피가 아닌 알 수 없는 끈적한 물질이었다. 그리고 녀석의 코로 침대 밑 깊숙한 곳을 킁킁거렸다. 지은은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싸늘한 냄새를 맡았다. 마치 오래된 먼지와 함께 어떤 섬뜩한 화학물질 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다. 지은은 직감했다. 렉스는 아기 침대 밑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은 하준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다.
지은과 준호는 더 이상 렉스의 행동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렉스가 하준의 아기 침대 밑에서 감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파헤쳐야만 했다. 그들의 행복했던 가정은 이제 어둠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과의 대면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하준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일 터였다. 지은의 심장은 공포와 의심으로 격렬하게 울렸다. 렉스의 으르렁거림과 아기 침대 밑에서 발견된 끈적한 붉은 물질, 그리고 그 싸늘한 화학물질 냄새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렉스는 분명히 하준의 침대 밑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준호 또한 렉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섬뜩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하준이 잠든 후 지은과 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아기 침대 밑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렉스는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침대 밑을 뚫어줘라 응시했다. 녀석의 눈빛은 긴장감과 함께 어떤 단호함마저 담고 있었다. 지은은 침대 밑 바닥에서 렉스의 발톱 자국을 발견했다. 녀석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바닥을 긁어놓았다. 긁힌 자국 주변에는 끈적한 붉은 물질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고, 그 싸늘한 화학물질 냄새는 더욱 강해졌다. 준호는 렉스가 긁어놓은 바닥의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녀석은 마치 어떤 그림을 그리는 듯 불규칙하지만 일정한 패턴으로 바닥을 긁어놓았다. 준호는 녀석의 발톱으로 긁은 흔적 옆에 녀석의 코를 킁킁거리며 어떤 방향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희미한 붉은색 물질이 묻은 녀석의 발톱으로 특정 기호를 긁었다. 쓱. 쓱. 녀석은 기호를 그린 후 하준의 낡은 애착 인형인 뭉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렉스의 행동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하준의 침대 밑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는 암호를 흙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은 렉스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화학식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준호는 렉스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하준의 아기 침대 밑 바닥에 숨겨진 비밀 공간의 낡은 나무판을 열었다.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다.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끈적한 붉은 물질이 묻어있는 오래된 천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섬뜩한 내용물들이 들어있었다. 수십 개의 낡은 아기 옷가지들, 유아용품들, 그리고 빛바랜 아기 사진들이었다. 모든 물건에는 똑같은 끈적한 붉은 물질이 묻어 있었고, 그 물질에서는 싸늘한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했다. 지은은 상자 속의 아기 사진들을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사진 속 아기들의 얼굴은 모두 다르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공통적으로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편에는 희미하게 희귀질병 연구라는 글과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지은은 직감했다. 이곳은 단순한 아기 용품 보관함이 아니었다. 이곳은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지옥의 문이었다. 렉스는 지은과 준호가 상자 속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녀석의 코로 상자 밑바닥을 툭툭 건드렸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종이 쪽지에는 민철 교수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록이었다. 나는 희귀질병 연구의 대가이다. 그러나 나의 연구는
윤리적 한계에 부딪혔고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연구를 계속했다. 나는 희귀 질병을 앓는 갓난아기들을 납치하여 생체 실험을 자행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함이었다. 하준이도 나의 실험 대상이다. 그의 침대 밑에 설치된 장치는 그의 생체 반응을 기록하고 특정 약물을 투여하기 위함이다. 렉스가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렉스는 나의 범죄를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모든 것을 폭로해라. 종이 쪽지는 민철 교수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지은과 준호는 경악했다. 김민철 교수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조언했던, 렉스를 위험한 개로 진단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민철 교수는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저명한 학자였지만 사실은 갓난아기들을 납치하여 생체 실험을 자행하는 악마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아기 침대 밑에 설치된 장치는 하준의 상태를 감시하고 그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렉스가 하준의 침대 밑에서 으르렁거렸던 것은 하준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김민철 교수의 범죄를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렉스의 발톱에 묻어있던 끈적한 붉은 물질은 독성 약물의 흔적이었다. 지은은 렉스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지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렉스에게 맹세했다. 렉스야,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믿을게. 우리가 반드시 하준이를 지키고 너의 복수를 해줄게. 준호 또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김민철 교수의 잔혹한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그때 집안에 벨이 울렸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김민철 교수가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은 씨, 준호 씨, 렉스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혹시 하준이도 잘 지내는지.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렉스는 김민철 교수를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김민철 교수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다. 김민철 교수의 섬뜩한 미소와 함께 지은의 집은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으로 변했다. 아기 침대 밑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은 그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갔고 이제는 하준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렉스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아기 침대 밑과 연결된 지하 통로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지은과 준호는 아기 침대 밑에 비밀 공간에 숨겨진 김민철 교수의 고백록과 아기 사진들을 분석했다. 윤호는 민철 교수의 행동이 일반적인 정신병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철 교수가 자신의 범죄를 연구라고 합리화하며 기록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렉스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고백록의 특정 페이지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 페이지에는 복잡한 화학식과 함께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하준의 사진, 특히 아기 침대 밑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알 수 없는 장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렉스는 흙이 묻은 발톱으로 그림 속 장치를 긁으며 그 장치가 독성 약물 투여 시스템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지은과 준호는 렉스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렉스는 단순히 하준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민철 교수가 하준의 침대 밑에 설치한 장치와
그 장치를 통해 하준에게 어떤 약물이 투여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렉스의 발톱에 묻어있던 끈적한 붉은 물질은 독성 약물의 흔적이었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김민철 교수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지호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지호가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김민철 교수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다. 이봐, 김지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네 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렉스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미친 개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윤우가 만류했다. 안 돼요. 지은 씨, 김민철 교수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가 움직이는 순간 김민철 교수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아이들을 빼돌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 윤우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렉스는 지은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아기 침대 밑에 숨겨진 김민철 교수의 비밀 은신처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생체 실험 및 아동 납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김민철 교수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하준이가 태어난 날부터 그의 생체 반응을 기록하고 특정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렉스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김민철 교수는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희귀 질병을 앓는 갓난아기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연구를 완성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하준이와 다른 아이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희생될 터였다. 그 순간 지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비밀 연구실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렉스가 집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공장 지하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김민철 교수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지은과 준호는 경악했다. 김민철 교수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공장 지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하준이는 영원히 김민철 교수의 실험 대상으로 남을 터였다. 렉스는 지은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은은 렉스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하준이의 생명, 렉스의 안전, 그리고 수많은 희귀병 아기들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김민철 교수가 하준을 포함한 아이들을 해외로 빼돌릴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지은은 준호, 윤우, 그리고 렉스와 함께 낡은 공장 건물의 비밀 통로를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화학 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하준의 생명, 그리고 수많은 희귀병 아기들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렉스는 지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공장 지하의 비밀 연구실은 거대한 미로 같았다. 낡은 실험 장비들과 복잡한 파이프들로 가득했다. 스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렉스는 지은의 손에 있는 리드 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장비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지은은 렉스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 아래 김민철 교수와 그의 부하들이 납치된 아이들을 작은 컨테이너에 싣고 있었다. 하준이는 낡은 천에 쌓인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김민철 교수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김민철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구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하준이에게 마지막 약물을 투여하려 하고 있었다. 지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 악마 같은 자가 하준이를 포함한 무고한 아이들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니.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은은 준호에게 속삭였다. 준호 씨, 제가 김민철 교수를 막을게요. 그동안 렉스와 함께 아이들을 구해줘요. 카왕. 그 순간 렉스가 지은의 품에서 벗어나 김민철 교수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연구실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렉스는 김민철 교수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김민철 교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렉스는 김민철 교수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녀석의 발톱은 김민철 교수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김민철 교수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김민철 교수의 부하들이 렉스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렉스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렉스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김민철 교수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하준이의 억울함과 빼앗긴 순수함에 대한 렉스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렉스의 끈질긴 공격에 김민철 교수는 마침내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툭 주사기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지은은 김민철 교수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았다. 준호와 윤호는
렉스의 도움을 받아 납치된 아이들을 구출하려 했다. 젠장 내 주사기를 내놔. 김민철 교수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위잉. 바로 그 순간 공장 건물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우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버려진 공장 지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김민철 교수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공장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민철 교수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김민철 교수는 연구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사기와 렉스가 파헤쳐 가져다준 고백록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김민철 교수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김민철 교수는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렉스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렉스는 지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하준이가 마침내 구출되었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지은은 렉스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지은과 렉스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하준이는 눈을 떴고 가족들은 렉스와 함께 하준이를 끌어안았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김민철 교수 일당을 연행해 간 후 버려진 공장 지하 연구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장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은은 하준이를 품에 안고 주저앉았고 준호와 윤호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렉스는 지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렉스가 찾아낸 고백록, 하준이의 아기 침대 밑에서 발견된 장치, 그리고 김민철 교수의 USB에서 발견된 연구 자료와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었다. 녹음 파일에는 김민철 교수가 희귀 질병을 앓는 갓난아기들을 납치하여 생체 실험을 자행하고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 독성 약물을 개발하려 했던 모든 범죄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준이도 그의 실험 대상이었음이 밝혀졌다. 김민철 교수는 납치, 생체 실험, 아동 학대, 약물 제조 및 유포 시도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하준이와 다른 아이들의 끔찍했던 악몽은 비로소 끝이 났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지은 가족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하준이가 돌아오고 악마 같은 범인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은과 준호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다. 지은 가족은 받은 보상금과 국민들의 성금을 통해 렉스의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하준이처럼 희귀 질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의료비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렉스와 같은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지은과 준호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고통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조윤우 탐정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추리력과 정의감을 인정받아 유명한 사립탐정으로 성장했다. 그는 동물과 함께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으로 불리며 여러 미제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윤우는 렉스의 희망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물 증인 프로젝트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힘썼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하준이의 아기 침대 사진과 렉스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렉스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발에 난 희미한 상처와 김민철 교수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하준이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렉스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하준이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하준이는 렉스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렉스는 하준이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하준이는 렉스의 보살핌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점차 건강을 회복해갔다. 지은과 준호는 아들과 렉스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렉스는 더 이상 하준이를 향해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녀석은 하준이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 항상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저녁, 지은과 준호는 렉스를 품에 안고 하준이의 방에 앉았다. 하준이는 렉스의 등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렉스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렉스야, 내 덕분에 우리 하준이가 돌아왔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렉스는 지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지은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는 듯했다. 지은과 준호는 이제 렉스가 하준이를 향해 으르렁거렸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하준이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김민철 교수의 범죄를 알리고 하준이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렉스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준이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가족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지은 가족은 렉스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지은 가족은 렉스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김지은과 박준호 부부 그리고 충견 렉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선 희망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김민철 교수의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렉스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지은은 아이들을 지켜낸 어머님으로, 준호는 강인한 아버지므로, 그리고 렉스는 아기의 수호천사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김지은 가족은 렉스의 희망 재단들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하준이처럼 희귀 질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의료비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렉스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지은과 준호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고통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조윤우 탐정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추리력과 정의감을 인정받아 유명한 사립탐정으로 성장했다. 그는 동물과 함께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얻었고, 그의 탐정 사무실은 전국에서 의뢰가 쇄도하는 명소가 되었다. 윤호는 렉스의 희망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물 증인 프로젝트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힘썼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하준이의 아기 침대 사진과 렉스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렉스는 지은 가족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렉스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지은은 매일 아침 렉스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렉스야, 내 덕분에 우리 하준이가 돌아왔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렉스는 지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봄, 재단은 하준이가 태어난 병원 마당에서 하준이의 봄날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렉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희귀 질병을 앓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와 지은 가족과 렉스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지은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렉스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렉스는 지은 가족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지은 가족은 렉스를 자신들의 집 마당, 하준이의 아기 침대가 보이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렉스가 아기 침대 밑에서 발견했던 금속 조각과 녀석의 피 묻은 고백록 사본이 담긴 작은 상자, 그리고 아기의 꿈을 지킨 영원한 수호천사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하준이가 어릴 적 가장 아꼈던 애착 인형 뭉치가 놓여 있었다. 하준이는 렉스의 보살핌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점차 건강을 회복해갔다. 그는 렉스의 유산을 이어받아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하준이는 렉스처럼 억울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여 희귀 질병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었고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하준이는 렉스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렉스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렉스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았고 우리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네가 보여준 사랑과 용기 절대 잊지 않을게. 나의 영원한 수호천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렉스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가족은 여전히 푸른빛으로 빛났고 렉스의 희망재단은 수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동물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상에 알리는 등대가 되었다. 렉스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렉스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한 아기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에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원한 수호천사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지은 가족과 렉스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